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라고 합니다. 아, 최석. 최석재 선생님. 네네. 응급의학과요? 예. 저희는 계속 응급실에서만 환자를 보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의 전문 분야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전문 분야가 응급의학과예요. 그 자체가 과 응급의학과? 이름이에요. 예. 조셉, 응급의학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응급실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외래처럼 뭐 이런 파트는 이쪽으로 가고 이런 파트에서 저쪽으로 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응급한 환자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전부 응급실. 다 봅니다, 저희는. 그게 저희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응급실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일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응급실에서 얘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정신지체가 있으셔가지고 본인의 상태를 잘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임산부셨는데. 네, 그 허리만 아프다고 왔는데 배를 만져봤는데 그냥 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혹시 생리 안 하시냐 그랬더니 거의 7, 8달 안 했대요. 그래서 엄마도 처음 알은 거예요. 네 안 했어? 이러시는 상황으로. 치마 들추니까 애기 머리가 이제 머리카락이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르셨지라는 그런 황당함도 있으면서 지금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천만다행으로 산부인과 선생님이 지나가다 연락을 받으셨어요. 지나가다 진짜 운이 좋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기억이 많이 나오면 정말 좋은데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이 남아야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응급의학과 의사가 이제 술 다음으로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게 오토바이거든요. 네. 오토바이는 사고가 나면 머리도 다치고 가슴도 다치고 배도 다치고 한 군데만 다쳐야 그걸 빨리 해결해서 살려드릴 텐데 다 다치면 이게 방법이 없는 경우도 생겨버려요. 예. 가능하면 조금 다른 취미를 좀 하시면 어떨까. 너무 이제 저는 그런 게 많이 겪다 보니까. 크게 다치신 분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그 CPR을 우리가 평소에 배우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이걸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본인을 위해서는 쓸 수가 없지만 적어도 자기 가족을 보호하는 데는 정말 필요한 데다가 주위에 환자가 생겼을 때 그냥 어렴풋이 듣기만 한 걸로는 맞아요. 제대로 해줄 수도 없고 자신감이 없어서 들어갈 수도 없거든요. CPR 방법은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여보세요?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이 턱을 이렇게 들어서 좀 혀가 넘어가지 않게 기도를 좀 확보해 주시고 심장 마사지를 1초에 2번 깊게 압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것도 팔로 하는 게 아니라 어깨로. 하나, 둘, 하나, 어깨로. 둘 이렇게 이 가슴 니플이라고 하죠. 이 유두의 정중앙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거는 제대로 하면 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우뚝하면은 이제 놀라지 마시고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쓰러지신 분은 밖에서 짜주는 것 외에는 지금 혈류가 도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 혈류가 머리로 가서 뇌 손상이 오지 않도록 평생 불구로 사느냐, 그나마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오히려 힘든 근무이긴 하지만 이틀 근무, 3일 이렇게 남는 시간 어떻게 좀 보내고 계세요 요즘요? 지금 저한테 제일 큰 아이덴티티는 아이들의 아빠로서의 모습이 제일 지금으로서 큰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아빠가 오기만을 맨날 기다려주거든요. 그러면은 집에 가면 아이들이랑 노는 것 자체가 또 너무 좋고 이제 응급실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기회를 못 가지고 너무 젊은 나이에 이제 세상을 뜨시는 경우나 이런 경우 아니면 너무 심하게 아프신 경우를 저희가 자주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하자 뭐 이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은 다 갑자기 생긴 사건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고 쓰러지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감기약 먹고서 좀 가래소리가 좀 안 좋아서 6살 여자애 데리고 아빠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기를 데리고 이제 병원 먼저 온 거예요. 아기가 너무 숨차고 힘들어하니까 병원에 와서 다 왔다 그러고 아기 이렇게 뒤에 봤는데 애가 숨이 멈춰 있는 상황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 아빠가 우시는 소리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찰나에 사람이 살아있고 사망한 그 찰나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하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뭐 조금이라도 날씨 좋으면 나가서 놀 수 있으면 나가서 놀고.
참 더 뭐 같은 또 저 아빠 입장에서 참 제 스스로는 좀 많이 부끄럽네요. 예. 이 아빠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진짜 너무 예. 방금 뭐 삐삐 소리 같은 게 울린 것 같은데. 아유 삐삐 오랜만에 보는데요. 그렇죠. 웬 삐삐를 혹시 그 저 이 삐삐로 어떤 연락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까? 아, 삐삐하면 참 이게 얘기할 게 많죠. 아, 저 그거 말고요. 아니 그거 말고요. 그냥 무섭다 이분. 저희도 사실 예. 톡하면은 밀리지 않는데. 이제 좀 지치는데요. 아우. 아, 근데 너무 오랜만에 이 삐삐를 보니까 네. 이제 감회가 정말 새롭네요. 저희 인턴 때 이거 하고 삐삐 들고 일했거든요. 중환자실 담당한 인턴 때였어요. 네. 30분마다 한 번씩 몸에 독소를 빼는 관장을 오더를 내신 거예요. 밤새도록 그 특별한 관장을 하고 있으면 간호 선생님이 옆에서 다시 준비를 하고 계셔요. 에? 또요? 예, 30분 뒤에 또 해요. 좀 이따 잠깐 눈 붙였는데 또 연락이 와요.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였냐면 삐릭 울리면 잠깐 앉아 있다가 관장하고 잠깐 앉아 있다가 관장하고. 근데 당장 내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이 환자 안 좋은 게 안 보이고 그 오더를 낸 주치의가 원망스러운 마음이 그렇겠죠. 먼저 드는 거예요. 이 부셔버리고 싶고요. 네, 삐삐 부셔버리고 싶고 이랬던 기억이 예, 있으시고. 기억이 나요. 아, 근데 저희가 드린 질문은 말이죠. 어떤 연락이 왔으면 좋겠느냐. 와이프랑 연애 때 그 왔던 그 번호가 생각이 나는데요. 8282-1004 이렇게 왔었던 기억이 나요. 88천사. 8282천사. 네, 빨리 연락하라는 거죠. 네. 근데 인턴 콜이랑 같이 오면은 이건 항상 뒷전이 돼 버렸어요. 인턴 콜이 먼저니까 연락 빨리빨리라고 돼 있는데 여기 빨리빨리는 내가 맨날 대응하면서도 여기 내 빨리빨리는 여자친구, 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 네, 빨리빨리에는. 대응을 못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수술 잘하시는 분. First things first, I'ma say all the words inside my head. I'm fired up and tired of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우리 병원의 아이언맨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되나?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앉으시죠? 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남스병원 흉부외과 중에서 심장하고 대동맥을 다루는 송석원이라고 합니다. 이야. 이거 말 그대로 진짜 생명과 바로 직결이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너무너무 그 예민한 곳 아닙니까 우리는? 참새가 왔다. 참새가 왔어. 네, 가. 떨어진 토크 주술라고 뭐야? 참새가 왔어. 아, 정말. 대동맥이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을 몸으로 보내는 가장 큰 혈관이고 이게 이제 파열 시 1시간 내에 사망을 하는 그러니까요. 10명 중에 6명이 도착 전에 사망을 한다고 그래서 흔히 몸속의 시한폭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다고 하네요. 보통 대동맥 환자들은 자기가 대동맥 질환이 있는지를 모르세요, 평소에. 증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대동맥류라 그래서 대동맥이 늘어나는 질환인데 이게 풍선처럼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1.5배 이상, 뭐 3배 이상 커져도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응급실로 앰뷸런스 타고 오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대동맥류의 파열, 터진 거거든요. 스톱파이프가 터진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의식도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1분 1초가 아까운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억에 남는 그런 수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대동맥류 파열 환자가 서울 시내에서 4군데의 병원을 돈 경우가 있어요. 이쪽 병원에서는 여러 여건상 또 안 된다, 받을 수가 없고 수술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병원에 온 새벽에 온 환자가 있었는데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장이 정지가 돼 있었어요. 앰뷸런스 안에서 정지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 모든 팀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환자는 살 수가 없다. 너무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무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폐소생술을 하고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이 카트체에 의사가 올라가가지고 심폐소생술 가끔 그런 장면 본 적 있죠. 심장 마사지를 네. 하면서 수술실로 올라가서
배를 가르고 대동맥을 터진 부위 윗부분을 잡아야 되거든요. 수술은 이제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의식이라든지 모든 장기들이 망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환자가 3일 만에 깨났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지금도 외래를 다니고 계시거든요. 지금도요? 네. 그런 환자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의사가 환자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환자는 살 수 있는 찬스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아. 우리 의사분들 사이에서도 대동맥 수술은 대표적인 3D 분야. 네. 그럼요. 이게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원하지 않는 쪽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흉배과 자체도 지원을 안 하는데 네. 대동맥 수술 팀은 네. 흉배과 의사 중에서도 지원을 거의 안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뭐 힘들기 때문이겠지만. 일단은 응급 환자 너무 많고요. 아. 합병증 그리고 사망률도 굉장히 높다고 돼 있고요. 밤에 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누가 밤에 일하고 싶어 하나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왜 그 대동맥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심장을 보고 흥분을 했어요, 제가. 야, 이게 지금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심장을 보고 흥분이 된다라는 게 이게 참 진짜. 뛰는 심장을 그때 만져봤는데 와, 이게 너무 따뜻한 거예요, 심장이. 그래서 저희 스승님께서 저한테 너도 마음이 따뜻한 의사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 손을 이렇게 심장을 쥐어주면서. 장난 아니지? 저 흉부외과 가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흉부외과 이 지원자가 1년에 한 분 정도래요. 그죠? 네. 강남스 흉부외과 레지던트도 4명 분이라고. 신촌, 강남 합쳐서 4분이에요? 4분. 여기 이 병원은요? 여기 지금 한 분. 1년에 흉배과 전문의 자격증을 받는 분들이 1년에 20명. 전국에 20명. 네. 내과 전문의는 1년에 몇 명쯤? 내과 전문의는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800에서 1000분? 차이가 엄청나구나. 야,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은 저희 학생들이 의과대학 학생들이 200명 정도 한 학년에 네. 있었는데 제가 졸업을 15등으로 했어요. 와. 그래서 제가 흉배과를 택했을 때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왜 송성 선생이 흉배과를 하지? 내과 하면 되는데?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만약에 다시 의과대학 가서 다시 인턴하고 네. 전공의를 택하라고 해도 흉배과일 거거든요. 거의 뭐 흉부를 위해서 태어난 진짜 선생님이시네요. 그죠? 예. 너무 재밌는데. 그래요? 네.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흉부외과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과잖아요. 그래요. 내 손 안에서 이 환자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내 실력이 일단 뛰어나야 되고 그렇죠. 저 사람이 못 고치는 거를 내가 수술해서 고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 계속 있어야 돼. 평생 아마 도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근데 저 궁금한 게요. 수술이 성공하면 몰라도 수술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보호자분들을 만나거나 하면은 막 참. 어떤 심정일지가 너무 궁금해요. 대동맥은 특히 전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교의 힘을 빌리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사망률이 3%라고 하지만은 작년에 우리가 400건 정도의 대동맥 수술을 했는데 3%면은 한 10몇 명이 돌아가시는 돌아가시는 환자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많았어요. 이 환자가 내가 수술하지 않았고 나보다 훨씬 더 이 분야의 경험이 많은 의사가 수술했으면 살았을 환자인데 내가 수술해서 돌아가셨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환자 앞에서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돌아가시면 우리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 보호자들도 환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거다 이렇게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초창기에는 너무 그런 것들이 힘들었죠. 아유, 참 뭐 또. 예. 2008년도 처음 와가지고 복부대동맥류 파열 환자가 4명이 연달아서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4명이 수술하는 족족 다 돌아가셨어요. 저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외과 의사로서 이제는 수술을 하면 안 되나 보다. 와, 지금은 내가 5번째 환자를 수술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기예요. 네. 또 돌아가실까 봐. 또 내 손으로 이 환자를 보낼까 봐. 기도를 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환자 손 잡고 제발 좀 일어나세요. 근데 그 환자가 어떻게 해서 살아나시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수술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정말 가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환자들이 회복돼서 가시면 너무 좋죠. 환자한테 고마워요. 환자분한테 잘 살아주셔서 잘 회복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낙내를 맞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고등학교 교사 김관행 선생님과 기적을 만든 응급의학과 조용수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광주 서석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관행이고요. 이제 과목은 국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교수님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대학교 병원 응급학과 교수 조용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올 여름이었죠. 저도 그 뉴스에서 봤는데 사실 선생님이 그 낙내를 맞으신 거죠? 네. 이게 아니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광주 조선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낙내 사고가 났습니다. 응급처치 덕에 김 씨의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생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상황.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 관행 선생님께서는 어디 계셨습니까? 그날 제가 연수를 받다가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편의점에서 점심을 사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뭐 쓰레기 버리고 하다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은 잘 없어가지고요. 그럼 그 이후로 기억이 없으신 거예요? 8월 5일 월요일 그리고 그 전날하고 그 전날 저녁까지는 기억이 잘 애매했었어요. 눈을 떠봤을 때는. 깨어나고도 그리고 나서 조금 며칠 뒤까지도 기억이 조금 없어요. 이게 어머니께서 여기 이제 이 일이 있으신 이후에 좀 이렇게 알아보시니까 조선대학교 안에 그 편의점에서 삼각김밥하고 초코우유를 드시고 나오시고 낙내를 맞은 나무를 지나고 바로 쓰러지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낙내가 나무에 떨어졌군요. 네, 직접 맞은 거는 아닌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낙내를 맞으신 이후에 심정지가 바로 오셨고 1, 2분 후에 사범대 조교님들이 이제 발견을 하셔가지고 119에 신고를 하시고 돌아가면서 이제 심폐소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 같이 이제 조교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한 번개가 진짜 되게 가까운 데서 진짜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창문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한 분이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뛰어나가게 됐었죠. 그래서 숨 안 쉰다. 심폐소생술 시작하겠다. 옆에 선생님한테 바로 119 선생님한테 얘기해달라. 얘기하고 전화하면서 내려가면서 낙내 맞으신 것 같다. 최대한 이거 빨리 와주셔야 될 것 같다. 네, 저희가 졸업하기 위해서는 4년 동안 2번의 심폐소생술을 꼭 합격해야지만 제가 졸업할 수 있어가지고 한 번씩은 다 해봤던 거라. 좀 나무에 이상하게 몸이 얽혀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최대한 평평한 곳에 눕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일단은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인상착의를 보니까 이제 소속 그 연수생이신 것 같아서 최대한 살려서 응급실에 가서 부모님을 그래도 뵐 수 있을 정도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돌아오는 회복 속도가 느리다고 판단되기도 했는데 다행히 때마침 119 분들이 도착해 주셔가지고 그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급박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즉시 출동하였습니다. 현장의 상황은 심정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거기가 고지되었기 때문에 낙뢰에 다시 노출될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만 하고 즉시 이송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거기가 캠퍼스 아니기 때문에 조선대학교 병원하고는 2, 3분 정도 거리였기 때문에 병원에 바로 통보하고 낙뢰 환자 처치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연락하고 바로 출발하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좀 나와 계신데 그 당시에 좀 어떠셨는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기억을 해보자고 하면은 아직도 생생한 기억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12시 좀 넘어서 번개를 맞은 것 같고 제가 연락을 받은 게 12시 한 20 몇 분 정도에 초대병원 응급실에서 이제 담당이가 그 심폐소생술을 이미 지금 20분 넘게 하고 있는데 심장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언제쯤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직장이 이제 서울이고 다 서울에 있어 놓으니까 지금 당장 내려갈 테니까 열심히 좀 해달라. 또 내려가는데 전화를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무서워서. 혹시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관행이가 성격이 좀 급한 게 좀 있어가지고 한 번씩 그 발목 삐고 막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또 어디가 털털하게 어디 좀 다쳤는가 보다. 이제 그 정도였는데 심장이 안 돌아온다. 지금 당장에 오셔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반은 내 정신이고 반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광주까지 빨리 갈 건가. 지하철 타러 달리고 이제 수서역에서 내려서 달리고 해가지고 강남에서 30분 만에 SRT를 올라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그때 표가 있어가지고 뭐 표 없어도 그냥 일단 타고 볼 거였으니까 이제 타고 이제 내려갔죠. 한 10분 뒤에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장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눈을 뜨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시름을 놓고 이제 내려가서 딱 응급실 들어가서 이제 아빠다 보호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설명을 해주는데 저기 있다고 보는데 이게 기관지 삽관을 해놓고 의식이 없고 기계를 다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이 돌아왔다는데 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폐에 이미 갑작스럽게 물이 많이 차가지고 아무리 이제 산소를 밖에서 불어넣어도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이게 버텨지면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건데 이제 못 버텨지면은 이제 죽는 거다고. 근데 이제 시간이 10분, 20분, 30분 지날수록 산소 농도는 계속 올려가고 정압제는 계속 올려가고 눈앞에서 이제 죽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아나기만은 이제 바라는 것이고 뭐 내 아들이라고 하니까 내 아들인 것 같은 정도로 많이 부어 있고 많이 안 좋아 보인다.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또 이제 답답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길고 답답했죠. 꿈인지 생신지 이게 현실인가 하지만 저도 못 본 수많은 처치를 했거든요. 몸에다가 마음 아팠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거기서 이제 치료를 못 하시고 지금 이제 옆에 조영수 교수님이 계시지만 전대학교 병원으로 옮겼다고 그래요. 그 교수님 어떻게 된 건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처음에 조선대병원에서 이제 의뢰가 왔었고요. 환자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좀 치료가 이제 어려운 상태여서 저희가 한번 치료를 좀 더 해보겠다고 이제 받았는데 처음에 환자 왔을 때 상태가 몹시 안 좋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좀 자신 있게 덤볐는데 한 10분 만에 이 상태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에크모 치료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에크모가 이게 이제 교수님이 계신 병원이 전국에 유일하게 응급의학과에서 직접 그 에크모가 가능한 곳이라고 그래요. 네네. 이 에크모가 정확하게 뭡니까? 본인의 이제 심장과 폐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피를 이제 다 밖으로 꺼내서 몸 밖으로 꺼낸 다음에 그 피에 산소를 주입해서 기계가 모터로 다시 몸을 순환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요. 심장과 폐 기능을 밖에서 대신을 해주는.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응급 상황에 쓰는 그런 기계인가 봐요. 네,
거의 죽기 직전 상태가 아니면 잘 안 쓰는. 마지막에 네, 쓰는. 네. 아 그렇군요. 이게 그 교수님께서 처음 보신 우리 또 관행 씨의 그 상태는 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일단 심폐소생술을 40분 넘게 해서 심장이 멎은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요. 당연히 의식도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혈압이 승합제라고 혈압 올리는 약을 쓸 수 있는 약들을 최대한 농도도 다 쓰고 있었음에도 혈압이 뭐 정상인의 절반도 유지가 되지 않아서 혈압도 유지가 되지 않고 있었고, 또 산소도 인공호흡기를 쓰고 있는데도 저산소증이 굉장히 심해서 그 상태로는 뭐 한두 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네, 지금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었죠. 네. 오셨구나. 또 낙뢰도 맞았고 몸에 이제 손상된 장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장기들에 대한 치료도 전부 다 같이 해야 됐고, 파종 혈관 내 응고라고 해서 모든 몸에 있는 피가 상처가 나고 피가 나면 그걸 굳게 하고 응고를 시키는 인자들이 몸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다 소멸이 돼서 상처만 나도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상태였어요. 특히 낙뢰 손상은 번개를 맞는 순간부터 기억이 굉장히 큰 부분이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겠고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되게 많은 환자들은 눈을 떴을 때 그 상황을 견디기 많이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보통은 선망 상태에 빠져요. 정신 착란 증상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헛소리도 많이 하고 그날 밤을 넘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족분들한테도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당연히 가족분들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어쨌든 이게 이제 교수님께서 진짜 이 관행 씨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뭐 다른 의료진께서도 그렇겠지만 관행 씨 주변을 떠나지는 않으셨다고 그래요. 네. 예. 떠날 수가 없었던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환자 네. 상태가 또 출혈이 전혀 잡히지 않아가지고요. 코, 입, 뭐 그다음에 혈관에 뭐 바늘 들어간 자리들 뭐 다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새 나오고 너무 안 좋은 상태다 뭐 자리를 비울 수가 없고 계속 처치를 밤새 해야 했습니다. 거의 너무 좌절스러웠고요. 부모님이 이제 자주 이제 환자분 상태를 보러 오고 하는데 마주치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부모한테 자식이 죽을 것 같다는 얘기는 정말 하기 힘들고, 지나가더라도 이렇게 못 본 척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조 교수님도 이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말은 할 수도 없고 뻔히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니까, 의사든 아니든 간에 그런 일을 막상 닥치게 되면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알든 모르든 어떻게 될지. 뭐 확실한 것은 믿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관행이를 믿고 또 이제 그러게 치료해준 그 의료진을 믿고 뭐 기다려야지 뭐 다른 사람들이 좋아지리라 이제 서로 이제 손 잡고. 간행이 무조건 깨어난다. 그건 저희 가족 셋 다 똑같았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예. 이제 그러면 얘를 어떻게 살려야 될지 그거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관행 씨가 우리 교수님을 거의 제2의 아버지라고 지금 뭐 그렇죠. 그러실 만해요. 왜냐면은 사실 다시 태어났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사실 1%라고 말은 하는데 그것보다도 낮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낙뢰를 맞고 심장이 멎은 사람은 30분 이상 심폐소생술 안 하거든요. 중단을 하고 원래 다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저는 사실 그날 회복할 수 없다고, 개인적 의사로서 소견은 그날 넘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혼자 이겨낸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도운 거기도 하고 본인의 의지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환자보다 먼저 의사가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겠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